비행기가 구름 사이로 내려앉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박세연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12년 만에 보는 고향의 바다는 기억 속보다 더 푸르렀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세연아, 정말 왔구나. 공항에서 나온 세연을 맞이한 윤도현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한때 함께 바닷가를 뛰어다니던 소녀는 이제 30 중반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깊어진 눈과 주름과 거칠어진 손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도연아, 많이 변했네. 좋은 쪽으로. 세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실제로는 친구의 모습에서 무언가 지친 기색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재회해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을 풍경은 세연을 당황스럽게 했다. 기억 속 번화했던 상점들은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한때 고기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포구는 적막했다. 녹슨 어선들이 부두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지만 그마저도 예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어업이 많이 힘들어졌나 봐. 세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힘들어진 정도가 아니야. 아예 포기하고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태반이지. 나도 사진관 운영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취미 수준이야. 요즘 누가 사진관에 와서 사진을 찍겠어? 도연이 차를 세운 곳은 추억사진관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달린 2층 건물 앞이었다. 세연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도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사진관에서 두 사람은 무수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버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어머니도 작년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세연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사진관 안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다. 벽에는 마을 사람들의 가족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의 성장 기록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먼지가 쌓인 액자들을 보니 새로운 사진이 추가된 지 오래된 것 같았다.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 고마워. 도연아. 뭘. 나도 갈 곳이 없는 걸 뭐. 도연의 쓸쓸한 웃음 뒤로 창밖에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세연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리워했던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마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세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해상풍력 발전소요? 세연은 도연이 내민 신문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뜨고 한국어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해소랑 앞바다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계획 발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발표됐어.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지. 도연의 말대로 아침 일찍부터 포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였지만 그 이유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다. 드디어 우리 마을도 살 길이 보이는군.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주민들의 들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세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지난 12년간 해외 연구소에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해온 그녀에게는 이 소식이 전혀 반갑지 않았다. 도연아, 이 계획안 자세히 봤어? 풍력 터빈이 설치될 지역이. 응, 봤어. 우리가 어릴 때 자주 가던 그 앞바다지. 도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의 기색도 보였다. 세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몇 년 전 이 지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여기 봐. 이 해역은 회유성 어류들의 주요 이동 경로야. 풍력 터빈의 저주파, 소음이 고래와 돌고래들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킬 수 있고. 세연아. 도연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도 그런 거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봐.
마을에 남은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마 포함해서 10명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노인분들이고. 세연은 도연의 시선을 따라 포구를 둘러봤다. 정말로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 생활고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사진관도 한 달에 손님이 대여섯 명 올까 말까 해.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유산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야. 도연의 고백에 세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해외에서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 친구는 현실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일시적인 수익은 있을지 몰라도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 20년 후, 30년 후 이야기하지 마.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것도 걱정되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와 닿을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였다. 세연은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당황했다. 어릴 때 도연은 언제나 꿈 많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마을에 관해서 열린 설명회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사업 관계자가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세연이 일어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곳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회관을 나서며 도연은 말했다. 세연아,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이 사업에 찬성할 것 같아. 반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다를 보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미래는 전혀 달랐다. 마을에 관은 30년 된 건물답게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와 낡은 형광 등의 윙윙거림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소리도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압도하지 못했다. 이 사업이 우리 마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김만수 이장의 목소리가 회관을 울렸다. 70대 후반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20년 넘게 고기가 안 잡혀서 젊은 놈들 다 떠났는데 이제라도 돈 벌 기회가 생겼잖아. 맞습니다. 우리도 좀 살아봅시다. 여기저기서 박수와 동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연은 앞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12년 전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학 합격을 축하해주던 따뜻한 어른들이 지금은 절박함에 눈이 뒤집힌 것 같았다. 잠깐만요. 세연이 일어서자 회관이 조용해졌다. 몇몇 어르신들이 그녀를 알아보며 수근거렸다. 박 교수네 딸 아냐? 그 똑똑하다던. 해양학자 박세연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세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노트북 화면을 벽에 투사하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해역의 해양 생태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풍력 터빈의 소음과 진동이 어류의 회유 경로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작이네. 뒤쪽에서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세연은 말을 멈추고 돌아봤다. 과학자 양반들은 그렇게 말하지. 환경 어쩌고 생태계 어쩌고. 그런데 우리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환경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죠. 목소리들이 거세졌다. 세연은 당황했지만 끝까지 말하려 했다. 저도 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고? 갑자기 도연이 일어섰다. 평소 조용한 그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다. 세연아, 넌 12년 동안 여기 없었어. 어선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가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것도 못 봤잖아. 도연아, 그건 내가 부모님 장례식 치를 때 너 어디 있었어? 해외에서 논문 쓰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시로 떠날 때 넌 연구실에서 현미경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의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욱 아팠다. 너한테는 이상이 있을지 몰라. 깨끗한 바다, 완벽한 생태계. 하지만 우리한테는 현실이 있어.
매일 아침 눈 뜨면 걱정해야 하는 월세, 전기세, 그리고 늙어가는 몸. 회관은 조용해졌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12년간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다. 도연아, 넌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있어. 연구소로, 대학교로, 어디든. 하지만 우린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세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선의와 전문 지식이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다. 그녀는 회관을 나섰고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밖에서 세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릴 때는 이 바다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 같았는데 지금은 그저 갈등의 원인일 뿐이었다. 그날 밤 마을 회의는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승리한 쪽도 진 쪽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2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 태풍 미탁이 남해안을 강타한다는 기상청 발표가 나온 지 이틀째.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바람은 점점 세졌고 파도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게 들렸다. 세연은 사흘째 도연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혼자 민박집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지내던 그녀는 창밖의 요란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네. 보통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 모든 해상 작업이 중단되는데 바다 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였다. 세연은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폭우는 아수라장이었다. 어제까지 설치 작업을 하던 해상풍력 건설업체의 임시 부유 장비가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장비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젠장. 김만수 이장이 폭우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검은 기름띠가 파도와 함께 해안가로 밀려오고 있었다. 기름 유출이에요. 방제 작업을 해야 해요. 세연이 뛰어오며 소리쳤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119는 이미 신고했는데 태풍 때문에 바로 올 수 없다고 하고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져요. 세연은 폭우 한쪽에 있던 오일 펜스를 끌어왔다. 혼자서는 어림없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도연이었다. 어떻게 하면 돼? 말도 없이 나타난 도연에게 세연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일단 오일 펜스부터 쳐야 해요. 기름이 더 퍼지지 않게. 비바람이 거세졌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작업했다. 곧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나와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평소 말수적은 어부 박영수 씨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 할머니도 모두 나왔다. 이쪽으로. 기름이 이쪽으로 몰려와요. 세연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였다. 전문가인 그녀의 말에 이제는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기름 확산은 어느 정도 차단됐다. 하지만 이미 해안가 곳곳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평생을 이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 있었다. 이장님, 괜찮으세요? 세연이 김만수 이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기름으로 더러워진 모래를 한 줌 쥐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이 내린 결정이 결국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장님, 이건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예요. 아니야. 세연이 내가 경고했잖아. 위험하다고. 신중하게 하자고.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분위기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봅시다. 세연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회의가 끝나고 폭우로 나온 도현과 세연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달빛에 비친 바다 위에는 여전히 기름띠가 일렁였다. 미안해, 세연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아니야. 넌 틀린 말 안 했어. 나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12년간의 공백과 며칠간의 갈등이 이 하루의 사건으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바다는 상처를 입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기름 유출 사고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바다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 이거예요. 세연은 마을에 관해 모인 주민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다. 이번에는 한 달 전처럼 대립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소규모 해상풍력도 가능해요. 하지만 대신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김만수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생태관광 쪽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지역 바다는 돌고래들이 자주 출현하는 구역이거든요. 돌고래요? 젊은 어부 정민수가 눈을 반짝였다. 네, 제가 해외에서 본 사례들을 보면 고래돌고래 관찰 투어가 상당한 수익을 올려요. 우리 마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도연이 손을 들었다. 그럼 사진관도 활용할 수 있겠네. 관광객들 기념사진이랑 바다 생물사진 전시회 같은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전통 어업도 복원할 수 있어요. 세연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전통 어업 체험에 관심이 많아요.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박영수 어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정말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라면 가능해요. 세연의 대답에 도연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이번에 기름 유출 사고 수습할 때 봤잖아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날 이후 마을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정민수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던 형을 설득해 돌고래 관찰 투어 사업을 준비했다. 도연은 사진관을 개보수하며 바다 이야기 갤러리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 세연은 서울의 연구소에 사직서를 냈다. 대신 마을에 해양생태연구센터를 작게나마 차렸다. 관광객들에게 바다 생물을 설명해주고 어업과 생태계 보전을 양립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이 되었다. 세연아, 이것 좀 봐. 어느 화창한 오후, 도연이 카메라를 들고 세연을 불렀다. 바닷가에서는 서울에서 놀러온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폭우에 울려 퍼졌다. 이런 순간을 담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했던 것 같아. 도연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아이들이 파도를 피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렌즈에 담겼다. 좋은 사진이네. 이게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깨끗한 바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돌고래 한 마리가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다. 6개월 후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판이 세워졌다. 해소랑 생태마을, 바다와 사람이 함께 사는 곳. 관광버스 한 대가 안내판 앞에서 멈췄고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내렸다.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환한 미소를 띤 마을 사람들이었다. 도연은 새로 단장한 사진관 앞에서 방문객들을 맞았고 세연은 연구센터에서 바다 생물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다. 김만수 의장은 전통 어업 체험장에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그물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날 저녁, 폭우는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의 활기는 12년 전과는 달랐다.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형태의 번영이었다. 도연이 그날 찍은 사진 중 하나가 마을회관 벽에 걸렸다. 석양을 배경으로 아이들이 바닷가를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2024년 여름. 세연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고향은 떠나고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파도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파도는 이별이 아닌 만남을, 끝이 아닌 시작을 속삭이고 있었다.